이제 598페이지 농지 전용에 관한 사입니다. 농지 전용 그러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 그럼 먼저 1번 농지 전용 허가인데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장관입니다. 장관 그 말은 국가입니다. 국가. 농지 전용 허가는 국가가 직접 합니다. 농장. 그래서 농지 전용하는 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시다. 농장의 허가를 받는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5가지 해당하면 전용 허가 안 받습니다. 1번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간단하게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또는 건축 허가 받았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떠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2번 도시적 또는 계획관리지가 있는 농지에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농지. 그거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은 601페이지 협의 나옵니다. 협의. 농지 전용 협의인데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장과 미리 전용에 대한 협의한다. 1번 국계법 따른 도시재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충만 들어요. 협의가 뭔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적을 지정하거나 도시계 시설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도시계 시설 결정할 때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농지가 있다 그러면 자 농지가 이러고 있으면 농지 이용 원칙은 보전이고 농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다가 도시지역 이만큼에서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지정한다. 그 말은 농지는 보전인데 도시지역 지정하면 그런 개발입니다. 개발. 그럼 이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되겠죠. 개발되니까. 근데 도시라고 다 개발은 아니고 주거지역 그러면 100% 개발이고 상업지역 100% 개발이고 공업지역 여기도 개발입니다. 녹지지역 녹지는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지정되면 농지로서 기능을 갖지만 이렇게 주상공이 되면 이 농지는 농지로 기능을 상실하겠죠. 농지가 뭐가 돼요? 주상공이면 건축하니까 대지 택지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농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상공 지정을 누가 하냐? 우리는 국토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주상공 지정한다.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주상공 지정하는데 뭐가 있다? 농지가 있으면 미리 지정하기 전에 농장 찾아가서 지정하면 농지가 전용되잖아요. 지정해도 괜찮는가? 전용에 대한 뭘 하고?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주상공 지정합니다. 또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 결정한다. 도로는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누가요? 국장, 시도, 대도시.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미리 농장과 협의하고 합니다. 이게 전용 협의예요.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에다 자 주거지역이라고 지정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뭘 했단 얘기요? 협의했단 얘기죠. 협의했으니까 주거지역 지정 고시했어요. 주거지역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주거지역이요. 근데 여기가 농지죠. 개발은 안 됐죠. 뭡니까?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죠.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상업지역 바꾼다. 상업지역 변경하려는데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 그럼 여기서 이 상업지역을 또 지정할 때 협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주거지역 지정했을 때 협의했으니까 또 협의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다 도로 결정하는데 여기 농지가 있네. 협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1번. 주무부장이나 협의 1번.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주상공 지정하는데 농지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지정 결정한다. 단 이미 지정된 주상공을 다른 주상공 바꾼다든가 이미 지정된 주상공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게 협의 1번. 협의 2번은 뭐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농지가 있으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뭐 한다고? 개발. 계획 관리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한다. 개발한다. 근데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고 지구 단위 지정해라. 그게 2번. 3번은 녹지지역 안에 농지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 개발지원경 그린벨트 안에 농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든 일단은 농장과 협의하고 해라. 이게 전용협의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598페이지 2번 박스 안에 2번이 허가를 안 받는 거. 왜 허가를 안 받느냐? 이미 농장과 뭘 했다?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농장과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아닌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주상공 아닌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아까 이거였어요. 이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이런 경우는 전용하더라도 허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농지를 누가 취득한다. 이 농지를 갑이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축하겠다. 전용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이미 전용이 끝난 농지니까. 3번은 농지 전용 신고했으니까 뭐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4번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어쩐다? 산림으로 되돌린다. 산림으로 원상복귀한다 이 얘기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5번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하거나 공점 설치한다.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받을 필요는 없다. 하천관리청이 알아서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는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농지 전용은 농장의 허가인데 첫 번째,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된 협의를 거쳤다. 두 번째, 이미 협의를 완료한 농지다. 세 번째, 신고했다. 네 번째, 불법 개간된 농지 산림 복구한다. 다섯 번째,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서 한다. 5가지는 전용허가 안 받습니다. 밑에 위임은 시험이 아니고 실무. 합격하고 난 다음 허가 절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오니까. 신고입니다. 신고는 중요합니다. 농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하면 시군구. 신고는 규제가 약한 거입니까? 어떤 게 규제가 약합니까?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생활. 그러니까 시골 동네 주민들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위는 규제가 약하다고. 이거 뭐라고? 농업인 관련 시설. 그래서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 놀이터, 마을 해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생활과 관련된 용도는 신고다. 박스 읽어보는 거는 좋아요. 읽어보면서 이게 주민생활. 근데 뒤에 숫자는 절대 암기하지 말고 박스는 읽어는 보되 숫자는 암기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신고하고 누구한테 신고? 시군구 신고. 농업인 관련, 주민생활 관련은 뭐다고? 신고다. 그렇게 해결하고 협의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5번 타용도 일시사용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인가 얘는 좀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신경 씁시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받는다.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변경허가 받는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구하고 협의한다. 협의. 타용도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니까 다른 용도로 잠시 쓰겠다고 하는 거 허가받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국가나 지자체는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그럼 뭐가 없다? 타용도 일시 사용 뭐는 없다? 신고는 없다. 시사에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는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니까 복구 조건부니까 이것은 잠시 쓰고 농지로 되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다.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딱 그 기억해야 돼요.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부담금 안 낸다 기억하고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자 1번 봐봐 1번 건축부터는 건축가 신고 대상이 아닌 체크합시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바로 밑에 농수산물 유통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그럼 몇 년? 7년 그 날짜를 좀 잡아야 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몇 년이라고? 7년 자 밑에 박스 보지 말고 중간 박스 두 번째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도를 설치한다. 이 농지 이거 현장 사무소로 쓰겠습니다. 현장 사무소 한다는 게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 세 번째 밑에 보면 2외가 뭡니까? 토석이나 광물이요. 저 위에 박스 봐야 되는데 위에 박스 3번이 뭡니까? 토석 광물. 토석 광물 몇 년? 5년. 그 숫자를 좀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농수축산업용 시설업은 일시 사용기간이 몇 년이다? 7년이다. 현장 사무소 몇 년이다? 공사기간이다. 토석이나 광물은 몇 년이다? 5년. 사용기간이 5년. 그 밑에 밑에 2번 있죠? 이제 연장입니다, 연장 1번. 농수축산업용 시설은 몇 년 연장? 5년 연장. 그러면 최장 몇 년? 12년. 현장 사무소는 몇 년 연장? 말할 수 없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연장 들어가니까. 토석 광물책으로 몇 년 연장? 3년. 최장 몇 년? 8년. 그렇게 하죠. 농수축산업용 시설 일시 사용기간 7년, 연장기간 5년, 최장 12년. 현장 사무소는 말할 수 없음 공사기간이니까. 토석 광물은 일시 사용기간 5년. 연장이 3년, 최장 8년. 그렇게만 잡아놓고요. 그 다음 6번 전용허가의 제한 취소 넘어가고 안 중요하니까 604페이지 전용허가 취소 등 여기가 중요하죠. 취소 등 자 장관 시군구청장은 전용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거나 신관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 변경, 필요조치 명할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먼저 4번 먼저 잡고 4번 숫자니까 아까 했죠? 2년 1년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착수한다? 2년 이상 착수한다. 2년 이상 착수한다. 착수하고 몇 년 이상 중단한다? 1년 이상 중단한다. 604페이지 2번 전용허가 취소 등 봅니다. 전용허가 취소 등 박스 몇 번? 4번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착수한다? 2년 이상 착수하고 몇 년 이상 중단한다? 1년 이상 그러면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숫자 반드시 암기하고 자 1번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허가받거나 신강에 판명됐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사업금을 변경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2년 1년 취소할 수 있다. 5번 농지 보조무도 안 내면 취소할 수 있다. 6번 허가받은 자나 신고한 자가 취소 신청 신고 철회 취소할 수 있다. 7번 중립표 제공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갑이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나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농업이 일반 때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몇 평 할 건데요. 주택 30평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농지 전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아서 이제 자 주택 짓고 있는가 딱 가봤더니 얘가 공장을 건축해. 공장을 건축하는데 몇 평 하고 있냐? 공장을 200평 하고 있어요. 이거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받은 자가 주택 안 짓고 공장을 짓는데 그것도 30평 허가받은 자가 200평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아니요? 변경이지. 변경하려면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근데 얘가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지.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쩐다? 이게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몇 번이요? 3번. 허가를 받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냐고 사업계획을 바꾼다, 사업규모를 변경한다. 어쩐다고? 법에 어긋났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심히 공장 200평 건축하니까 허가권이 어쩐다고? 너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데 바로 취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공사 멈춰라. 공사 중지하라 라고 공사 중지 명령 내렸어요. 공사 중지 명령 내렸다. 이게 뭐라고요? 공사 중지 명령. 이게 뭐다? 조치 명령, 조치 명령. 공사 중지하라고 조치 명령 내렸는데 얘가 중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든가 말든가 막 갚아요. 계속 한다, 계속. 또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요? 어겼죠. 얘 몇 번 어겼어요? 2번 어겼죠, 2번. 그럼 어쩐다고? 취소하여야 한다. 다 조치명령 위반할 때 얘는 2번. 남보다 재질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는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1번이 웃기는 거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의 방법. 모든 법은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인데 농지법이 마음이 넓은 것 어떤가? 그것도 여기서 뭐라고? 상대적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1번이 문제된다고 1번이. 농지법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 농지법 취소해야 한다는 엉뚱하게 거짓 기타 부정이 아니고 조치명령 위반했다. 이게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입니다. 옆에 7번. 농지보존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농지를 훼손하는 자, 전용하는 자가 냅니다. 전용인데 박스 1, 2, 3, 4, 5, 6 그건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어떤 자가 냅니까? 하면 실질적 전용입니다. 농지를 실질적으로 전용한다. 형식적 전용이 아니고 실질적 전용. 맨 마지막에 농지를 뒤집는 자가 냅니다.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자, 합이 이만큼 해가지고 나 여기에다 농지에다가 공장을 건축하겠다. 공장 짓겠다.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나왔어요. 농지 보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자, 이쯤 해가지고 우리 농지가 있는데 마을 회관 하겠다. 얘는 뭡니까? 신고입니다.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지. 어쩐다? 농지를 전용하니까. 아니, 공장 지으면 이 땅이 농지가 아니면 돼지가 돼요.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어쩐다고? 돈 내고. 마을 회관 지으면 그게 농지입니까? 돼지입니까? 돼지. 전용되잖아요, 전용. 돈 내야 돼요? 돈 내야지. 자, 병이. 나는 이만큼 농지 있는데 나 이따 건축해야지, 건축해야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 허가 안 받는 거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집 짓는다고. 그러면 병은 돈 내야 안 내요? 갑은 농지에다 먼저 뭐 받았다? 건축 허가 받았다. 농지 전용 허가 안 받고 건축 허가 받아서 농지 전용한다. 돈 내야 안 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건축을 받으면 농지 전용 의제돼야 안 돼요? 되죠. 돈 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자, 지금 북장시도 대도시장에 주30 지정하는데 농지가 있다. 전용 협의해야 하네요? 하죠.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여기서는 안 내죠. 왜? 전용이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전용이니까. 누가 냅니까? 거기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누가? 갑이. 전용한다. 갑이 주택 짓는다.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전용이 아니죠. 이미 전용이 끝났으니까. 근데 돈은 누가 낸다? 갑이 낸다. 이게 실질적 전용이다. 실제로 전용하는 자가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 누가 냅니까? 실제로 전용하는 자. 2번 X입니다. X. 2번 X.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조건부 허가가 아니고 이제 농지 보존 부담금은 2번을 치고 2번 통째로 주게 붙었어요. 사전 납부선에 사전 납부. 농지 보존 부담금은 사후 납부가 아니고 사전 납부입니다. 2번 통째로 다 지우고 조건부가 그것만 딸랑 지우지 말고 밑에 하나 둘 셋 세 줄도 다 지우라고. 세 줄도 지우고 이제 농지 보존 부담금은 사전 납부입니다. 돈 내면 허가해준다. 바꿔서 제도를 갖다가 옛날에는 미리 전용 허가해주고 나중에 언제까지 돈 내라. 네. 그리고 돈 안 내니까 바꿨다고 떼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돈 내면 어쩐다? 허가해준다. 사전 납부.
그러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 납부하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가금액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실무입니다. 실무. 제곱미터당 100분의 30인데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을 초과하지 못해요. 제곱미터당 5만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개별 공식의 100분의 30인데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제곱미터당 5만을 넘지 못한다. 평당 전용하면 가장 비싼 농지 보존부담금이 16만 5,290원이다. 감면 체크합시다. 감면할 수 있다. 맨 밑에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넘겨보면 누가 하면 감면하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이면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대상이면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문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 전용하면 농지보존부담금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합니까? 해야죠. 뭐 한다? 감면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할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끝. 문제 봅니다. 문제 1번 봅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해야 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 됩니까? 주상공이죠. 주상공. 근데 주거지역에서 안 하는 데 하나 있죠. 전용주거. 공업에서 안 하는 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어차피 답은 전용공업,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답은 5번이고. 2번입니다. 대지의 적용 및 답을 밑에 다 다루는데 뒤로 빼야지. 눈치가 없지. 2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적용 및 공개공지는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계획 시설을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 이상의 가설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된 조치해야 된다. X. 답이 3번이니까 1번 X지. 2번 중심상업지역의 바닥약계 3000 이상의 판매를 건축하면 공경을 설치해야 된다. X지. 2번 어떻게 암기했나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그걸 풀어야 돼요. 판매 얼마 이상? 5000 이상. 3번 녹지지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 5네. 답이 3번 나왔네. 4번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100분의 10 이내고 100분의 10 이내.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건별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용적률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합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한다.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틀렸다는 거. 1번, 3번은 안 배워서 몰라요. 근데 1번이 답인지 3번이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게는? 밑에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답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뒤에다 답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고민해야 돼, 고민하면서 생각해서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 건축하면 나무 심는다, 안 심는다? 심는다. 이게 원칙이요.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는다. 이게 뭐라고? 원칙. 그러면 예외는 이거 이런 경우는 나무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심는다, 안 심는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걸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푼다고 암기를 못해도.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여기 없는 거 절대 써서 안 물어요. 이거는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이거는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1번은 1500인지 15,000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설 건축물은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그걸로 풀어야지. 2번 녹지의 건축은 창고는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요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암기 못해도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칙 예외 관계를 잘 잡아야 돼요. 원칙 예외를. 3번입니다. 도시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연면적합계 3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암기하죠.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연면적 2000 이상이면, 2000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돌에 4m 이상을 접하되 공장은 3000 이상이다. 암기하되 공장은 3000 이상. 그래서 5고 2번 쓰레기를 매입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 출수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한 토지, 집안이 불안정하니까 안전하게 성토, 지방계량하고 건축을 하라 이 얘기고. 3번 시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에서 몇 메타 이내에서 후퇴지정? 4m, 6m가 아니고 4m. 4번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말 살짝 바꿨죠. 지표 아래서는 넘어서는 된다. 그러니까 지표 위는 넘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5번 창고 주변에 허가관자가 인정한 공진,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인 창고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3000이든가 말든가 3000이든 2000이든 1000이든 공지인 광장이 있으면 즉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땅이 있으면 2m 안 접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답 3번 맞고요. 4번 갑은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러 간다.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갑은 건축을 위해서 신고했다. 연면적 합계 90이면 신고 대상 몇 번이냐? 신고 대상 5번에 1번이야. 5번 1번. 신고 대상 머릿속에 있는 5번에 1번. 신고 대상 1번이 뭐예요? 바닥 약계 85 이내 정축 개축 재촉. 3층 이상이면 10분의 2 내로 한정한다. 2번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 건축. 단 지구단위 붕괴 방지는 제외한다. 3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4번 200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 6가지 쫙. 5번에 1번 연면적 합계 100이야. 5번에 2번 높이 3m 이하 증축. 5번에 3번 안 나오고 5번에 4번 공업적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5번에 5번 읍면적 창고 200이야. 4. 그 신고 대상 암기하고 연면적 90이면 신고 대상 1번이니까 갑은 신고했다. 옳은 표현 됩니다. 5번에 1번이죠. 연면적 100 이하. 2번입니다.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괜찮죠? 원래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아요. 3번 갑은 공개공지, 공개공고 확보하지 않았다. 연면적 5천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9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너무 작아요.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3m면 훌륭하고. 5번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넣었을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4m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번 면적 층수 산정 방법 옳은 거 1번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층고 2m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1.5 이하만 제외지. 경선 형태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가 제외고.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의 피난안정경 지주 PP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m마다 한 층.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에 사입된다. X.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제외된다. 그래도 X. 좌우지간 발코니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거나 옳은 표는 안 나옵니다. 답 4번 맞고요. 6번 면적, 높이, 산정 방법 옳은 거. 1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제일 많은 층. 2번 건축 면적의 원칙.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이 아니고 중심선이죠. 중심선 둘러싼 수평 평면적. 3번 지상층의 주차용,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 등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이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 PP 제외 맞죠? 주차장 제외.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가 아니고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5번 지표면 1m 이하의 부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 3번 맞아요. 7번 거음표 용적률 높이지 않은 틀린 것은 시험 문제가 틀린 거 몇 개, 옳은 거 몇 개 그러면 덤비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틀린 거 몇 개, 옳은 거 몇 개 찾는 거예요. 틀린 것만 바르게 나열한 거, 옳은 것만 바르게 나열한 거. 가장 쉬운 문제. 몇 개 묻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실제 시험 가서 문제 풀 때 7번은 바로 패스라고 패스. 패스. 덤비지 말고 패스. 합격할 생각해야지. 순서대로 풀면 100% 떨어져. 자, 면적 높이 틀린 거 몇 개인가? 1번 기억. 건축물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이러면 5. 2번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그것도 5. 3번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데는 국계법 법률 규정 법률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도 그지가면 그에 의한다. 이것도 5. 4번 건축물 높이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예, 조례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경 높이 정할 수 있다. 맨 마지막 항상 조례입니다. 조례. 240% 용적률과 60% 건폐율의 최대한 틀을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주고 층수 계산을 하라 그러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눕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건축물의 층수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 이중 각층 바닥 면적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무슨 얘기냐?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이 60이면 이거죠. 60. 용적률이 240이면 똑같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60으로 똑같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4층으로 끝나요. 근데 자 건폐율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 240이다. 용적률 240이면 60 빼면 180 남았네. 180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층의 면적을 갖다가 10을 하겠다. 180이다. 그럼 얘를 얘가 18층, 19층이 된다고. 그래도 층수가 이게 층수가 계산되려면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이 말이 있어야만 층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없어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을, 미음 두 개가 틀렸어요. 두 개. 8번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은 얼마냐?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지하 2개, 지하는 봐야 안 봐요? 볼 필요 없죠? 지상 7개, 지상만 봐, 지상. 평지붕 2등가 말든가 쓸데없는 말 써서 시간 초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600이고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은 550으로 통일하다. 그것도 웃기는 말이고. 3번 지하 2층은 보지 말고 지하 1층은 보지 말고 지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 7개 층은 전부 업무로 사용한다. 그럼 끝났네. 결론적으로 대지 면적이 1000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지하에 2개 층 만들고 550 지상에도 똑같이 얼마씩 한대요? 똑같이 550 한대요. 근데 건폐율은 이 바닥 면적이 얼마인데? 550인데 건축 면적이 얼마 나온다고요? 600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쪽을 좀 이렇게 빼면 되지. 이만큼 빼가지고. 여기도 얼마다? 550이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층 바닥 면적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전부 다 550인데 건축 면적 위에서 보면 이쪽이 나오고 위에서 보면 이쪽이 나오겠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폐율은 얼마 나와요? 건폐율은 600. 커지니까. 건폐율은 얼마 나오고 600이 나오지만 각층 바닥 면적 전부 다 얼마라고? 550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물려가지고 이쪽에다 좀 더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졌단 얘기요.
근데 용적률에서 지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상이 몇 개? 7개. 전부 다 얼마라고? 550. 57에 35, 57에 35, 3850. 대지 면적 얼마라고? 1000이라고. 얼마? 385%. 1번. 9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 미달에 분할할 수 없다. 절의 기준이 되는 용도재별 원칙적인 최소 면적 기준이다. 옳은 거. 반사죠. 주거기타 60, 상업호 150, 녹지 200. 이런 거는 보너스입니다. 답은 5번이고. 10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옳은 거. 1번. 3종 일반주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종, 2종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좌우지간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이 1조 높이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1번 X. 2번. 중심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채광 확보 높이 제한 적용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제외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제외. X. 3번. 준주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 제한 적용받는다. 준주거는 공동주택만. 모든 건물이 받는 것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는 공동주택만. 4번. 화학관대는 같은 가격에서 용도 형태와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죠. 있다. 5번. 화학관대는 가로격별 높이, 최고 높이 지정하려면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답은 5번입니다. 11번. 농지 소유 제한 예외 규정 틀린 거. 소유 제한의 예외 규정 그러면 16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있죠. 공유수면 매립 있어요. 광물 채굴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고 농지 취득 소유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건 인정이 안 돼요. 농지 조정 허가받았거나 신고하고 취득하면 되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 나 광물 캐게 3년 광물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연장 3년. 광물 채굴하게 8년 동안 잠시 쓴다. 사자.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3번 틀렸고 4번. 4번 뭡니까?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받고 신고하고 됩니다. 5번 상속되고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으로는 농지 소유 못합니다. 12번. 농지 소유상한 틀린 거. 1번. 국가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면 소유상한 규정 적용받지 아니한다? 없죠. 소유상한 없어요. 국가 자체 그런 거 없습니다. 2번. 5년 이상 경영하고 임대한다. 5년 이상 경영하고 이러면 안 되지. 8년 이상 경작하고 이농했을 때만 5년이 아니에요. X. 3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서 농업경영하지 않는다. 상속 농업 중에서 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농어종사한테 위탁하면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5가 되네요. 4번.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정한 경우에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그것도 5고. 5번. 장관은 농지 소유 상한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주지에서 농지증 발급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 있다. 기억하시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5년이 아니고 8년. 13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그러니까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자. 아까 받는 애 8명.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주말, 세 번째 허가신고, 네 번째 1500, 다섯 번째 15%, 여덟 번째 비춘농지, 일곱 번째 농업인, 여덟 번째 농업법인. 8명은 받는 거예요. 그 8명 중에 하나를 찾아내라고. 3번입니다. 3번. 농지 전용 신고하고 취득하는 자. 허가신고는 허가신고. 전용 허가받고 전용 신고하고 취득하더라도 농지증은 받습니다. 14번. 농지증 틀린 거 1번.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는 물론 안 받습니다. 국가지자체 안 받아요.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이다. 이거는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3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계에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할 수 있다. 이건 알아야죠. 주말 농장인데 상식적으로
여가 활용인데 무슨 놈이 경영계획서 나오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경영계획서 없이 취득할 수 있고. 4번 상속으로 농지 취득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망 상속은 농지증 안 받죠. 5번 농지증은 농지 소재가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 시군구가 아니고 군수 빠지고 읍장 면장. 5번이 틀리니까 2번은 자동 맞는 게 돼요. 인다고 2번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 알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15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이다. 옳은 거. 1번 농지처분 의무기간은 처분서에 발생하고 몇 년? 1년. 2번 농지 소유상은 초과해서 소유한 게 판명되면 전부 파는 것이 아니고 초과만. 3번 처분명령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냐면 이행강제 부과. 얘는 O. 맞는 말이요. 4번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하고 2년이 초과되는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면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질병 입원했다고 봐주고 여기서는 딱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로부터 처분명령 받은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매수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네 농지 팔아라.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네가 대신 사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농어촌공사한테 사라 그래야지. 그래서 옳은 것 3번입니다. 3번. 16번 농업진흥지역 지적운용 틀린 거. 1번 광역시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광역시장이 누구라고? 시도의사. 1번이 오해 X요. 광역시장이 아니고 누구라고? 시도지사. 그래서 1번이 오해 X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누구냐고. 시도의사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래야지. 살짝 말 바꾼다니까요. 1번에 O입니다. 2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의 건축은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의 규제가 제일 강해요? 제일 약해요? 제일 강하죠. 그렇게 규제가 강한 지역은 농업인 주택 건축을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용해요? 잘 들어봐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인은 땅 굴 파고 살아야 된다. 말 돼야 안 돼요? 농업인은 집 짓고 살 농업인은 된다고. 농업인이 아니면 주택이 안 돼요. 농업인만 돼요. 농업인만.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은 허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쩌라고. 그냥 길거리 힘을 넣고 사라고. 3번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영수확보, 수질보조, 농업환경 보호한다. 하여튼 물 나와야 돼. 물 보전 그러면 보호구역 맞습니다. 4번 진흥지역 지정은 국계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을 한다. 5.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5번 보호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할 수 없다.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4가지 한다니까. 만능,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자원. 이는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는 진흥구역, 보호구역 다 할 수 있어요. 합니다. 5번이 X입니다. 17번 농지 전용 틀린 거. 1번 주무부 장관이 상업지역을 지정할 경우 그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농장과 협의한다. 그래야죠. 주, 상, 공 지정할 때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5. 2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 허가받는다. 당연하죠. 5. 전용 허가는 농장, 국가.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신고한다. 농업인 주택이면 농업인 관련이죠. 농업인 관련 뭐라고? 신고는 누구? 시군구. 4번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주, 상, 공 안에 있는 농지는 협의를 완료한 농지니까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협의가 끝난 농지예요. 5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타용도 일시 사용? 시장 분수 자치구청장. 그게 아니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신고, 타 이용도 일시 사용 허가지, 허가. 국가나 지자체면 협의고, 뭐가 없다고? 신고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 살짝 더 살짝. 타용도 일시 사용은 신고가 없어요.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틀렸어요. 18번 농지 전용 옳은 것은 1번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마을 해관 부지로 전용할 때 허가 받습니까? 농업인 관련 뭐라고? 신고. 이거 암기 다 모두 이해해야지. 농업인, 농사 짓는 그 지역 주민 관련은 신고. 2번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조합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하이한다가 맞아요? 아까 하이한다는 뭐 했다고? 조치명령 위반했다. 그럼 이거 조치명령 위반 맞습니까? 정지명령이지 조치명령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지명령이 조치명령이지. 공사 멈춰. 그게 조치한 것이 정지해 그 말이나 조치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정지명령 위반할 때 그게 조치명령 조치명령. 그러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3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은 자는 농지 보존부담은 납부하지 않는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용이 아니면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얘가 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복구조건 허가니까 전용이 아니에요. 돈 안 내요.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을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이제는. 예, 사전납부. 5번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림 보존도 중요하니까 그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법 마치고 다음 주 주택법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